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제 복약 상담을 맡고 있는 약사 고현정입니다. 오늘은 고형암에서 사용하는 항암 치료제 중에 주사제에 대해서 종류와 부작용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항암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사항암제와 경구항암제의 비교입니다. 주사항암제란 손등이나 팔의 혈관이나 피하주사, 해당 장기 내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입원 또는 외래로 내원하여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고 흡수가 빠르고 흡수량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구항암제에 비해 긴 시간 투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구항암제입니다. 주사 시에 통증이 없고 내원하여 장시간 투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약 수능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제는 약효가 있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의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지속하게 됩니다. 항암제 부작용의 경우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약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미리 알아두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 부작용은 같은 약제를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작용이더라도 이전 차수와 다음 차수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제 부작용과 약효와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작용 기전에 따른 항암제의 종류를 크게 세 종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암제로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모두 분열 시에 일정한 세포 주기를 거쳐 분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는 항암제가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 외에도 분화 속도가 빠른 상피세포라든지 머리카락세포, 골수세포 등의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 몇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구 수치 감소입니다. 혈구 수치는 크게 세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호중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수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 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혈구 수치가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호중구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에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의 증상인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설사를 사나흘씩 보시면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서 어지러움이나 두통,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지혈을 해주는 세포이기 때문에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쉽게 멍이 들거나 지혈 속도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피가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너무 세게 풀지 않도록 하며 코피가 3-4시간 이상씩 지속되는 경우, 혈변이나 객혈이 있는 경우, 멍이 팔다리로 번지는 경우에도 즉시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구역구토입니다. 항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항암제에서 구역구토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감을 유발하는 정도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크게 4종류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구역감을 많이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항암제를 투여 전에 경구약 또는 주사제로 구토방지제를 미리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 또는 설사입니다. 항암제 자체의 부작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도 변비와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카 알칼로이드 계열인 빈크리스틴과 같이 변비를 많이 유발하는 약제도 있으나 항암 환자분들의 경우 설분제나 마약성 진통제 등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리노테칸처럼 설사를 많이 유발하는 약제는 미리 전처치 약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제를 복용하였으나 설사가 지속되고 감염의 증상인 열이 나는 경우에는 즉시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피부 부작용입니다. 항암제들은 대부분 피부를 마르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습제 등을 미리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발진이 생기거나 두드러기 등이 생길 수 있고 태닝한 것 같이 피부가 검게 변하는 색소 침착 부작용이 있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손톱과 발톱이 검어지거나 선이 생기거나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암제를 투여 시에 햇빛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밖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선크림을 발라주거나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탈모입니다. 구역구토감과 마찬가지로 탈모도 모든 항암제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하는 항암제가 투여 종료된 후 한두 달 뒤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탈모를 유발하는 항암제가 아니더라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질 수 있고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염색 등의 자극이 갈 수 있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내염입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면 입이 많이 마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입안에 곰팡이균이 자라고 백태가 많이 끼고 수포 등이 생기는 구내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한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을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가글 등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독성입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부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우상복부, 오른쪽 갈비뼈 밑에 통증이 있는 경우, 복수가 차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것이 간독성의 증상입니다. 따라서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한약, 홍삼, 즉 엑기스, 고함량의 영양제 등은 항암 치료 중에는 병용하여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심장 독성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가슴을 조이거나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심장 독성의 증상입니다. 항암제를 반복 투여하여 일정 누적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심근에 영향을 주면서 심장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약제로는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인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이다루비신 등이 있습니다.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이다루비신은 약제 자체의 색소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투여 후에 하루 이틀 정도 소변 또는 땀색이 일시적으로 변색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독성입니다.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이며 마른 기침, 피로, 건태감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폐 손상으로 인한 폐 기능의 저하, 폐섬유증,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감염의 증상인 고열 등이 동반이 되거나 흉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내원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약제로는 블레오마이신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장 독성입니다.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며 소변량이 줄고 배뇨 시에 통증이나 옆구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독성이 있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수액 및 예방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며 항암제 투여 후에도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잦은 배뇨를 권장합니다.
발생 가능한 약재로는 백금제제인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등이 있으며 메토트렉세이트도 신장 수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뇨기계 독성인 출혈성 방광염입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며 잦은 배뇨를 권장하고 투여 후에 혈뇨 및 배뇨 시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약재로는 사이클로포스파미드와 이포스파미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민 반응입니다. 과민 반응이 잘 생길 수 있는 항암제들의 경우 투여 전에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 예방 약제가 투여 권고됩니다. 투여 중에 발열, 오한, 발진, 가려움, 눈이나 입술의 부종,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약재로는 탁산 계열 항암제인 도세탁셀, 파클리탁셀, 카바지탁셀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신경독성입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쥐가 나는 느낌,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나 무디게 느껴지는 감각 둔화 등이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항암제들의 투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약재로는 탁산 계열 항암제인 도세탁셀, 파클리탁셀 등이 있으며 빈카 알칼로이드 계열인 빈크리스틴, 백금제제인 시스플라틴과 옥살리플라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옥살리플라틴의 경우에는 차가운 것에 의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과 차가운 음료 등을 피하고 차가운 것에 닿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다른 부작용에 비해 회복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표적항암제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 신호 전달 경로를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입니다. 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 혈관 생성, 세포 주기 조절 등 암의 발생 및 진행과 관련된 기전에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따라서 암세포의 성장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약제입니다. 고형암에서 사용하는 표적 항암제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GFR을 표적으로 하는 세툭시맙 성분의 얼비툭스는 전이성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세포암 등에 사용합니다.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트라스투주맙 성분의 허셉틴, 트라스투주맙 엠탄신 성분의 캐사일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성분의 에너투, 퍼투주맙 성분의 퍼제타는 주로 유방암에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VEGF를 표적으로 하는 베바시주맙 성분의 아바스틴은 직결장암, 유방암, 신세포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등에 사용하며 에플리버셉트 성분의 잘트랩은 전이성 결장 직장암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VEGFR을 표적으로 하는 라무시루맙 성분의 사이람자는 위암,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간세포암에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다음은 고형암에 사용하는 표적 항암제들의 종류별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툭시맙 성분의 얼비툭스입니다. 주입 관련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로 투여 중에 발열이나 발진, 가려움, 기침, 부종과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얼비툭스는 피부 반응이 잘 생길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두피나 얼굴에 여드름성 발진이 자주 생길 수 있고 발진이나 가려움, 피부 벗겨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간기능 이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바시주맙 성분의 아바스틴, 에플리버셉트 성분의 잘트랩, 라무시루맙 성분의 사이람자입니다. 이 약제들은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혈관의 생성을 저해하는 약제로서 혈관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후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며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등과 같이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치과 치료에 예정이 있으신 경우 의료진과 상의 후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코피가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합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변비 설사, 오심, 단백뇨, 저혈압, 피부 발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라스투주맙 성분의 허셉틴, 트라스투주맙 엠탄신 성분의 캐사일라, 퍼투주맙 성분의 퍼제타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발진, 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며 말초신경병증과 심부전 등의 심장 독성도 발생 가능한 약제입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오심과 전신쇠약, 통증, 과민 반응, 저혈압과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트라스투주맙 데르스테칸 성분의 에너투는 조금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침, 인후통, 기관지염, 폐렴, 호흡곤란 등의 기관지 관련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심부전 등의 심장 독성, 표적 항암제이지만 혈구 수치 감소도 흔하게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부작용으로는 과민 반응, 저혈압, 오심과 구토, 근육통, 두통, 말초 부종, 피부 발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표적 치료제와는 달리 특정 표적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자체의 면역 체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구역구토감, 설사, 탈모 등의 부작용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인체의 면역 체계가 활발해지면서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매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형암에 사용하는 면역항암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CTLA4 저해제인 이필리무맙 성분의 여보인은 흑색종, 전이성 직결장암, 신세포암 등에 사용합니다. PD-1 저해제인 니볼루맙 성분의 옵디보와 펜브롤리주맙 성분의 키트루다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신세포암 등에 사용합니다. PD-L1 저해제인 아테졸리수맙 성분의 티센트릭은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 삼중음성 유방암, 간세포암 등에 사용하고 더발루맙 성분의 임핀지는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 담도암과 간세포암 등에 사용합니다. 아벨루맙 성분의 바벤시오는 메르켈 세포암과 요로상피 세포암에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면역체계는 전신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신에 비특이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눈 장애, 기침이나 호흡곤란, 숨가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 증상, 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복부 통증, 대장염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관절통과 근육통도 발생할 수 있고 피부장애도 쉽게 보고된 약제입니다.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어 갑상선 수치나 췌장 수치 등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형암에서 사용하는 주사항암제들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작용은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은 주된 부작용이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제 투여 전후에 컨디션의 차이가 있는 경우 꼭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